자, 여러분. 오늘도 혈압주의보 발령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아나무인 사장님을 아주 제대로 아주 영혼까지 털어버린 24살 대학생의 실화 바탕 사이다 썰입니다. 2022년 한창 뜨거웠던 여름날의 이야기인데 와. 지금 생각해도 제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자, 그럼 주인공 지훈 씨가 겪은 그 황당하고도 통쾌한 반격의 서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지훈 씨. 당시 24살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등록금 보태고 생활비 좀 벌어보겠다고 학교 근처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대호갈비라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죠. 지훈 씨, 성격이 어떠냐고요? 정말 성실 그 자체입니다.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불판 닦고 테이블 세팅 끝내놓고 손님들한테는 또 얼마나 깍듯한지. 사장 입장에선 이런 복덩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게 사장 박대호라는 인간이 문제였어요. 이름처럼 덩치도 산만하고 목소리도 큰데 인성은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이었죠. 이 사람 마인드가 딱 이래요. 내가 돈 주니까 너네는 내 노예다. 틈만 나면 알바생들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야, 너는 머리가 장식이냐? 이러니까 내가 알바나 하고 있지 같은 인격 모독을 숨쉬듯이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지훈 씨가 꼬박 3달을 일했는데 월급이 2달치나 밀린 거예요. 처음 한 달은 가게 사정이 좀 어렵다.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 하더니 2달째가 되니까 아예 입을 싹 닫아버리는 겁니다. 지훈 씨는 당장 월세도 내야 하고 책값도 없어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말이죠. 운명의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가게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지훈 씨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불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하고 숯불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지훈 씨는 꾹 참고 일을 마쳤죠. 그리고 영업이 끝난 새벽 1시, 지훈 씨는 결심한 듯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대호 사장은 금고에서 그날 번 현금을 세고 있다가 귀찮다는 듯 지훈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합니다. 뭐야, 지훈이 너 아직 퇴근 안 했어? 할 말 있으면 내일 해, 바빠. 지훈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장님, 벌써 2달째 월급이 밀려서요. 제가 이번 주까지는 꼭 월세를 내야 하거든요. 오늘까지만이라도 일부라도 좀 입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박대호 사장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돈을 세던 손을 딱 멈추더니 지훈 씨를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픽 웃으면서 담배를 하나 입에 뭅니다. 야, 김지훈. 너 내가 우스워 보이냐? 지금 가게 돌아가는 꼴 안 보여? 원자재 값 오르고 임대료 내고 나면 나도 남는 거 없어. 겨우 몇 달 일했다고 어디서 돈 타령이야? 지훈 씨는 당황했지만 논리적으로 대답했죠. 사장님, 가게 손님 많은 거 저도 다 알고 제 근로계약 서상에도 급여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제 정당한 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박대호 사장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담배 연기를 지훈 씨 얼굴에 확 내뿜더니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권리? 야, 이 새끼 보게.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내가 여기서 고기 나르고 불판 닦는 거 내가 기회 줘서 하는 거야. 어디서 대학생 나부랭이가 배워먹지 못하게 사장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와, 여러분 들으면서 혈압 오르시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대호 사장은 지훈 씨의 가슴팍을 삿대질하며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안 돼. 요새 애들은 조금만 힘들면 징징거리고 돈 타령이나 하고. 야, 억울하면 내가 사장해. 응? 내가 능력 없어서 알바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지훈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사장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사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인격 모독하지 마시고 제 밀린 임금 450만 원 지금 바로 입금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에 박대호 사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지훈 씨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고소라도 하게. 해봐, 이 새끼야. 나 이 바닥에서 20년 굴렀어. 구청장도 알고 경찰서장도 내 형 동생이야. 너 같은 풋내기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리고 너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꺼져. 지훈 씨가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저를 해고하시는 겁니까? 아무 정당한 이유도 없이요? 이유? 내 그 싸가지 없는 태도가 이유야. 감히 사장한테 도 골라서 대들어. 너 같은 놈은 우리 가게 물 흐리니까 필요 없어. 오늘 일한 거, 밀린 거, 한 푼도 못 줄 알아. 소송을 하든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해봐. 돈 한 푼 받나 보자. 박대호 사장은 지훈 씨를 거의 밀치다시피 사장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홀에는 아직 뒷정리를 하던 다른 알바생들이 이 광경을 겁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사장은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뭘 봐. 일 안 해? 너희도 저 새끼처럼 되고 싶어? 돈 얘기 한 번만 더 꺼내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지훈 씨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5천 원뿐이었고 몸에서는 진한 고기 냄새와 담배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지훈 씨가 여기서 울면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훈 씨는 사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인간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 씨는 가게 간판을 뒤돌아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사장님, 법대로 하라고 하셨죠? 진짜 법이 뭔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지훈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착하기만 한 학생인 줄 알았던 지훈 씨의 정체. 사실 그는 법학과에서 노동법을 전공하며 과수석을 놓치지 않던 독종이었거든요. 자, 이제 박대호 사장의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지훈 씨는 그 길로 편의점에 가서 1+1 에너지 드링크를 사 마시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켜고 작성하기 시작한 건 단순한 진정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1분 단위로 기록한 출퇴근 일지, 사장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그리고 가게의 위생 상태와 탈세 정황까지. 지훈 씨의 가방 안에는 이미 거대한 폭탄이 들어 있었던 거죠. 박대호 사장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오늘 내쫓은 게 일개 알바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해일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사이다 전개가 펼쳐집니다. 지훈 씨가 어떻게 이 사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밀린 임금은 물론이고 위로금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탈탈 털어내는지 그 눈물 쏙 빠지는 법적 공방전은 다음 장면에서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진짜 대박은 이제부터니까요. 자, 여러분.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지난 편에서 지훈 씨가 그 고생을 하며 고기 불판을 닦고 손님들 비위 다 맞춰가며 일했는데 사장이라는 작자가
월급을 떼먹으려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진짜 혈압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훈 씨가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 보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돌아온 건 따뜻한 사과가 아니라 아주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운 독설이었거든요. 지훈 씨는 사실 싸우는 걸 참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24살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지만 법대생답게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풀고 싶어 했죠. 그래서 퇴사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아주 정중하게 장문의 카톡을 보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까지 일했던 김지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난달 월급과 퇴직금 관련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금액은 이 정도인데 확인해 보시고 입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예의의 정석 아닙니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당장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지훈 씨는 처음엔 사장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사장이라는 박대호, 지훈 씨 카톡은 씹으면서 SNS에는 골프 치러 가서 비싼 와인 마시는 사진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와, 진짜 여기서부터 슬슬 뒷목 잡게 되죠? 지훈 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결국 전화를 걸기로 결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아주 귀찮아 죽겠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야? 지훈 씨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대답합니다. 사장님, 저 알바했던 지훈입니다. 저번에 문자 드렸는데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대호 사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여러분, 이 코웃음 소리 있죠? 비릿하고 깔보는 듯한 그 소리. 야, 김지훈. 너 진짜 눈치 없다. 야, 내가 지금 너 같은 알바생 푼돈이나 챙겨줄 정도로 한가해 보여. 너 일할 때 내가 밥 사주고 가끔 고기 구워준 건 생각 안 하냐?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어디서 법대생 티 내면서 돈 타령이야? 지훈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혜라니요? 정당하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언제부터 사장이 베푸는 자선 사업이 된 겁니까? 지훈 씨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사장님, 식사 챙겨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건 복리후생 차원이었고 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어허, 이 새끼 보게. 야, 너 지금 나 가르치려 들어. 너 같은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공부 좀 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정작 사회생활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야. 야, 너 그거 구걸이야, 구걸. 내가 너 불쌍해서 써줬더니 이제 와서 칼을 들이대? 박대호의 목소리가 식당이 떠나가라 울려 퍼집니다. 아마 옆에 직원들도 다 듣고 있었겠죠. 지훈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사장님, 저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월 넘게 주말도 없이 야간 근무까지 서가며 일했습니다. 최저 시효도 안 지켜주셨고 야간 수당도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그러자 박대호가 아주 가관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야, 누가 너보고 밤늦게까지 있으래? 내가 일 처리가 늦으니까 늦게까지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청구해? 그리고 너 일하다가 불판 몇 개 태워 먹었지? 그거 다 변상하면 내 월급에서 남는 것도 없어. 임마,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법. 해봐.
신고해봐. 내가 경찰서장도 알고 노동부 쪽에도 아는 사람 많거든.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사회 쓴맛 좀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대사 아닙니까? 나 누구누구 안다는 전형적인 꼰대 사장들의 단골 멘트죠. 박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다시는 나한테 전화질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귀찮게 하면 너 영업방해로 고소할 줄 알아. 알았어? 그리고 너 같은 놈은 어느 식당을 가도 블랙리스트야. 내가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줄 알아. 그러고는 툭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지훈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호음도 가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아. 라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신 차단을 당한 겁니다. 지훈 씨는 텅 빈 자취방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6개월간의 땀방울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버려진 거죠. 구걸이라는 단어가 지훈 씨의 머릿속을 뱅뱅 돕니다. 부모님께 손 안 벌리려고 등록금 한 푼이라도 보태보려고 잠주려 가며 이랬던 그 시간들이 박대호라는 인간의 말 한마디에 불쌍해서 베푼 자선으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휴,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있자 저런 권력 있는 사람이랑 싸워봤자 나만 손해지 하고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대호 사장은 상대를 아주 잘못 골랐습니다. 지훈 씨는 그냥 순한 대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는 논리와 근거로 무장한 도끼 품은 예비 법조인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그리고 그동안 꼼꼼히 기록해 두었던 출퇴근 기록부, 사장과 나눈 업무 지시 카톡 캡처본, 그리고 방금 통화했던 녹취 파일까지 하나하나 폴더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지훈 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이나 좌절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서늘한 냉정함만 남았죠. 사장님, 사회의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지훈 씨는 혼잣말로 읊조리며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찾아간 곳은 바로 구청 근처의 한법률 사무소였습니다. 거기엔 이 바닥에서 임금 체불 사냥꾼으로 불리는 아주 날카로운 인상의 최은영 노무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사이다 전개가 시작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대호 사장은 자기가 차단한 게 단순히 귀찮은 알바생의 전화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건 폭발하기 직전에 시한폭탄을 자기 집 앞마당에 들여놓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지훈 씨와 최 노무사의 첫 만남, 그리고 박대호 사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게 될 첫 번째 내용 증명이 발송되는 그 짜릿한 순간, 다음 장면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 빌런 박대호 사장님은 그 말을 자기만 쓸 수 있는 전유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 이 3부에서는요. 우리 주인공 지훈 씨가 어떻게 그 오만한 사장님의 목줄을 잴 철갑 유인물들을 준비하는지 거소름 돋고 치밀한 과정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자, 다들 사이다 원샷 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지훈 씨는 그날 박 사장에게 법대로 해. 이 자식아! 라는 고함을 듣고 식당 문을 나선 뒤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편의점에 앉아 1,500원짜리 캔커피 하나를 따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그건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분노와 확신 때문이었죠. 그래요, 사장님.
법대로 해달라 이거죠? 제가 그 소원 아주 지독하게 들어드릴게요. 지훈 씨가 가방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낡은 다이어리 하나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훈 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나옵니다. 사실 지훈 씨는 일을 시작한 첫 달부터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거든요. 박 사장이 퇴근 시간을 10분, 15분씩 슥슥 깎아먹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미 기록의 힘을 믿기로 했던 겁니다. 지훈 씨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상 스탠드를 켰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증거 수집의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교차 검증입니다. 지훈 씨는 먼저 자신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켰습니다. 박 사장이 너 어제 30분 일찍 갔잖아. 라고 우길 때를 대비해서 자신이 식당이라는 GPS 좌표에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찍혔는지, 그리고 몇 시에 그곳을 벗어났는지를 전부 엑셀 파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멍하니 불판만 닦는 줄 아셨겠지만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사장님의 갑질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자, 두 번째 무기는 더 강력합니다. 바로 카톡 대화창이죠. 박 사장은 평소에 야, 김지훈. 오늘 예약 많으니까 30분 일찍 튀어와.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는 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바로 연장 근로 지시의 결정적 증거거든요. 돈은 안 주면서 일은 일찍 시켰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지훈 씨는 이 캡처본들을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합니다. 폴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박대호의 자백이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노트북 옆에 놓인 보이스 레코더를 연결하자 스피커를 통해 박 사장의 그 걸걸하고 무례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너 같은 애들은 널렸어. 내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발이 넓은 줄 알아? 너 딴 데서 알바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임마. 지훈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 녹취록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폭언들이 이제는 박 사장의 통장 잔고를 갉아먹을 아주 소중한 금전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죠. 지훈 씨는 녹취록을 속기사에게 맡기기 전 타이핑을 치며 비속어가 섞인 부분에 빨간 하이라이트를 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대목들이었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지훈 씨는 자기가 몰래 찍어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거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주방 청소 상태와 CCTV 모니터 사진들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평소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지훈 씨에게 브레이크 타임에도 쉬지 못하게 하고 주방 구석구석을 닦게 시켰거든요. 지훈 씨는 그때마다 셀카를 찍는 척하며 시계가 보이는 각도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마다 슬쩍 찍어둔 포스기 매출 전표와 근무 기록지 사진들. 이건 나중에 사장이 매출이 적어서 돈을 못 줬다는 핑계를 댈 때 닥치게 만들 치트키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훈 씨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갔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노동법을 달달 외울 기세로 노트북 화면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6조 같은 조항들이 가득 차 있었죠. 사장님이 그러셨죠? 법대로 하면 줄 돈도 안 줄 거라고. 그런데 어쩌죠? 법은 사장님 편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편이거든요. 지훈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승리자의 미소였죠. 지훈 씨는 이 방대한 자료들을 USB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혹시 모를 분실을 대비한 백업, 그리고 하나는 내일 만나기로 한 치트키 캐릭터 최은영 노무사에게 전달할 용도였죠.
최은영 노무사는 지역에서 아주 칼각기로 소문난 전문가였습니다. 지훈 씨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박대호 사장의 임금 체불 및 갑질 관련 증거 자료 송부의 건. 첨부 파일 용량만 무려 2기가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알바생 한 명이 준비한 자료가 2기가라니. 이건 거의 검찰 수사 기록 수준 아닙니까? 지훈 씨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넌 할 수 있어. 이건 단순히 돈을 받는 싸움이 아니야. 내 자존심을 되찾는 싸움이지. 자, 이제 모든 병기는 준비되었습니다. 엑셀 수식은 박 사장이 떼먹은 주휴수당과 연장 근로수당, 그리고 위로금까지 합산해 아주 아름다운 숫자를 산출해냈고, 녹음 파일 속 박 사장의 목소리는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장면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 빈틈없는 증거 뭉치를 들고 지훈 씨가 노무사 사무실에 들어설 때, 그리고 그 자료를 본 노무사의 표정이 어떨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될 박 사장의 그 일그러질 면상. 벌써부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나요? 지훈 씨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위해 그는 아주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박 사장은 꿈에도 모르겠죠.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이다. 폭탄이 배달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지훈 씨의 치밀한 복수극. 그 서막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드디어 이 증거들이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박 사장의 뻔뻔한 민낯이 법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곧바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원래 이런 빌런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죽어도 모르고 남이 자기 권리 찾겠다고 나서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거든요. 자, 지훈 씨가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넣고 며칠 뒤 평화롭던 지훈 씨의 자취방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부터 아주 혈압 오르니까 다들 뒷목 잡을 준비하시고 시작할게요. 지훈 씨는 그날 모처럼 강의가 없는 오후라 집에서 밀린 전공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옆에는 은영 변호사님이 조언해준 대로 증거 자료들을 연도별, 월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둔 폴더들이 딱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는 소리. 쾅, 쾅, 쾅. 야, 김지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이건 그냥 노크가 아니에요. 거의 문을 부수겠다는 기세로 발길질까지 섞인 소음이었죠. 지훈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우리 지훈 씨가 누굽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려본 준비된 알바생이잖아요. 지훈 씨는 침착하게 휴대폰의 녹음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는데, 와, 진짜 가관입니다. 거기에는 고기 냄새 풀풀 풍기던 앞치마 대신 어디서 비싸 보이는 명품 점퍼를 걸쳐 입은 박대호 사장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서 있었던 거죠. 얼마나 씩씩거리는지 인터폰 카메라에 김이 서릴 정도였다니까요. 지훈 씨가 문을 살짝 열자마자 박 사장은 문틈으로 발부터 쑥 집어넣습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하냐? 내가 감히 나를 노동청에 찔러. 내가 너 사람 대접해주고 일 가르쳐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박 사장은 거실로 밀고 들어오려 했지만 지훈 씨는 단호하게 문고리를 잡고 버텼습니다. 사장님, 무단 침입입니다. 할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하시고 당장 발 빼세요. 그리고 노동청 신고는 제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일 뿐입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런들의 특징이 뭐죠? 상대가 차분하면 더 미쳐 날뛴다는 겁니다. 박 사장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지훈 씨 코앞에 흔들어댔어요. 법, 야, 법 좋아하네. 너 대학생이라며? 공부 좀 했다는 놈이 세상 무서운 줄을 몰라. 야, 김지훈. 내가 오늘 온 건 마지막 경고야. 너 이거 당장 취하 안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너 이거 뭔지 알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야. 자, 여기서 그 유명한 단어 나왔죠? 우리나라 갑질 사장님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그놈의 명예훼손. 박 사장은 지훈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주변 친구들에게 식당 욕을 하고 다녔다며 그걸로 자기 식당 매출이 떨어졌으니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내 인맥이 어디까지인 줄 알아? 나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장사했어. 너 취업할 때 내가 발목 하나 못 잡을 것 같아? 노동청 감독관. 그 사람들 다 내 후배고 친구야. 내가 백날 신고해봐라. 씨알이나 먹히나.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죠? 2022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쌍팔년도식 협박이 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 사장은 지훈 씨의 좁은 자취방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지훈 씨의 부모님까지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너희 부모님이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사장 뒤통수를 치냐 등등.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인신공격을 퍼부어댔죠. 하지만 우리 지훈 씨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일단 방금 하신 말씀들, 제 부모님 모욕하신 거랑 인맥 동원해서 제 취업 방해하겠다고 협박하신 거 전부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린 글이나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강요. 이거 다 팩트잖아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법 공부 안 하신 사장님도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죠. 와, 여기서 지훈 씨의 팩트 폭행 들어갑니다. 박 사장은 순간 당황해서 입을 벙긋거리더니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꿉니다. 이게 더 소름 돋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다가 갑자기 비굴해지는 그 모습 말이에요. 어휴, 지훈아. 내가 말이 좀 심했지? 나도 하도 답답해서 그래.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냐. 나도 월세 내고 애들 학원비 보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우리가 같이 고생한 정이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내가 밀린 돈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현금으로 챙겨줄게. 이거 받고 노동청 신고는 그냥 실수였다고 말해줘. 어때? 이 정도면 형이 많이 봐주는 거다. 형이라뇨? 누가 형입니까? 돈 떼먹을 땐 남보다 못하게 굴더니 이제 와서 정을 찾다니요. 지훈 씨는 박 사장이 내미는 그 비겁한 타협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사장님, 제 권리는 절반짜리가 아닙니다. 제가 일한 시간만큼 법이 정한 기준대로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저랑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제 담당 변호사님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변호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 사장의 얼굴이 다시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변호사? 야, 너 진짜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박 사장은 마지막까지 문을 발로 한 번 더 걷어차고는 온갖 욕설을 내뱉으며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지훈 씨는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무리 당당하게 맞섰다 해도
덩치 큰 성인 남자가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건 공포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훈 씨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영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방금 박 사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예상대로 협박이랑 회유를 다 하더라고요. 녹음 파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오늘 한 행동이 지훈 씨를 겁먹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지훈 씨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본인의 무덤을 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자, 여러분.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가진 돈과 인맥으로 지훈 씨를 짓밟으려 하고 지훈 씨는 법과 원칙 그리고 철저한 기록으로 그에 맞서려 합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박 사장이 호기롭게 외쳤던 그 인맥과 명예훼손 카드가 과연 통할까요? 다음 장면에서 박 사장의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미는 은영 변호사님의 역대급 카운터 펀치가 공개됩니다. 지훈 씨의 반격,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반격의 서막이 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훈 씨가 그 아나무인 박대호 사장 밑에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습니까? 고기 냄새 밴 옷을 입고 밤마다 코피 쏟아가며 일했는데 돌아온 건 야, 너 같은 애들은 널렸어라는 폭언과 체불된 임금뿐이었죠. 하지만 우리 지훈 씨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오는 그 밤들을 지훈 씨는 눈물 대신 증거를 모으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칼날을 제대로 휘둘러줄 전문가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 성함부터가 벌써 신뢰감이 팍팍 느껴집니다. 노무계의 독사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최은영 노무사입니다. 자, 지훈 씨가 무거운 가방을 맨 채 서초동의 한법률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딸랑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지훈 씨의 땀을 식혀주는데 거기서 풍기는 특유의 종이 냄새와 커피 향. 지훈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지훈 씨 맞으시죠? 전화로 말씀하신 분. 안경 너머로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앉아있는 최은영 노무사.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지훈 씨의 상태를 흡습니다. 지훈 씨는 주춤주춤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서류 뭉치 두께가요. 웬만한 전공 서적보다 두껍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캡처한 사진, 사장이 폭언할 때 몰래 녹음한 파일 목록, 심지어는 매일매일 자기가 구운 고기 불판 개수까지 적어놓은 다이어리까지. 이걸 본 최 노무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와, 지훈 씨, 이거 다 본인이 정리한 거예요? 아니,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꼼꼼한데. 최 노무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리고 지훈 씨는 긴장돼서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런데 서류를 검토하던 최 노무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더니 갑자기 헛웃음을 허 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이 박대호라는 사장 정말 대단하네요. 2022년에 아직도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지훈 씨, 여기 연장 근로수당이랑 야간수당. 이거 하나도 안 들어왔죠? 게다가 주휴수당은 아예 계산법 자체를 무시했네. 이건 실수라고 볼 수 없어요. 의도적인 착취입니다. 지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노무사님,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법대로 하라고 큰 소리 치던데. 자기는 아는 국회의원도 있고 변호사도 많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최 노무사가 피식 웃으며 안경을 고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던 그 사이다 포인트의 시작이죠. 최 노무사가 모니터를 돌려 지훈 씨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거기엔 박대호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과거의 전적들이 주르륵 뜨기 시작합니다. 지훈 씨, 놀라지 마세요. 이 박대호 사장, 우리 노무사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비슷한 건으로 진정이 몇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멀쩡했는지 아세요? 다들 지훈 씨처럼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합의해주거나 사장의 위협에 겁먹고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애들 용돈 벌이인데 좀 늦게 줄 수도 있지라는 식의 마인드가 이 사람 뇌에 박혀 있는 거죠. 최 노무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대를 잘못 골랐네요. 지훈 씨가 모아온 이 증거들, 이건 단순히 임금체불 증거가 아니에요. 이 사장의 추악한 습관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스모킹 건입니다. 지훈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냥 밀린 돈만 받고 끝내고 싶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요? 지훈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머릿속에는 고깃집에서 기름때 묻은 바닥을 닦으며 무시당하던 자신의 모습, 부모님 용돈 한 푼 안 받고 스스로 등록금 벌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번쩍 듭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같은 흙수저들은 평생 내 밑에서 고기나 굽는 게 딱이다라고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박혀서 잠이 안 왔습니다.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최 노무사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탁 덮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지훈 씨는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법싸움은 제가 합니다. 이 박대호 사장, 자기가 가진 돈과 인맥으로 다 해결될 줄 알겠지만 대한민국 노동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게요. 위로금? 당연히 받아내야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탈탈 털어봅시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드디어 지훈 씨에게 천군만마 같은 아군이 생겼습니다. 이제 혼자 외롭게 싸우던 시절은 끝난 거예요. 최 노무사는 곧바로 박대호 사장에게 보낼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평범한 내용 증명이 아니에요. 그동안 박 사장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조목조목 나열한 그야말로 폭탄 같은 문서죠. 이 신의 백미는 바로 이겁니다. 최 노무사가 마지막으로 지훈 씨에게 건넨 한마디. 지훈 씨, 이 사람이 무서운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포기할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 안 하죠? 이제부터 박 사장이 전화해서 욕을 하든 협박을 하든 절대 직접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서 하라고 하세요. 그 인간, 곧 제 목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훈 씨는 사무실을 나오며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서초동의 노을이 지는 거리, 지훈 씨의 그림자가 아까보다 훨씬 길고 당당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다? 그 아나무인 사장이 이 내용 증명을 받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리고 얼마나 추하게 발악할지를 지켜보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다음 씬이 더 대박입니다. 박대호 사장이 이 내용 증명을 받고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미쳤어? 감히 누굴 고소해? 라며 길길이 날뛰는데 그때 우리 최 노무사님이 어떻게 참교육을 시전하는지
그 짜릿한 반격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훈 씨의 복수는 이제 겨우 시동을 걸었을 뿐이니까요. 자, 사이다 박스채로 들고 오세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바로 고용노동청 3자 대면 씬입니다. 다들 심호흡 한번 하시고 혈압약 챙기셨나요? 지금부터 우리 지훈 씨가 그 아나무인 박 사장의 코를 어떻게 납작하게 해주는지 그 통쾌한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지훈 씨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든든한 지원군 최은영 노무사님이 딱 버티고 계셨죠. 반면 저 멀리서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네, 예상하신 대로 박태호 사장입니다. 이 양반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도 금시계에 명품 로고가 박힌 클러치 100까지 들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나타났어요. 마치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꼴이었죠. 노동청 조사실 안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가운데는 무표정한 얼굴의 근로 감독관이 앉아있고 양옆으로 지훈 씨 측과 박 사장 측이 마주 앉았죠. 박 사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의자를 뒤로 삐딱하게 빼더니 감독관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푹 내쉽니다. 아니, 감독관님. 제가 진짜 바쁜 사람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여기까지 와야 합니까?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무서워요. 사장 위할 줄은 모르고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고 아주 작정을 했다니까요. 시작부터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지훈 씨는 그 소리를 듣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저 조용히 준비해온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둘 뿐이었죠. 감독관이 서류를 훑어보며 묻습니다. 박 사장님 진정하시고요. 김지훈 씨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훈 씨 주장에 따르면 매일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2시간씩 더 일을 시켰고 주말 출근도 강요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그러자 박 사장이 펄쩍 뜁니다. 거의 연기 대상 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유, 감독관님. 우리 가게가 고깃집 아닙니까? 일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핸드폰 보고 쉬어놓고는 이제 와서 그걸 근로 시간이라고 우기면 어떡해요? 그리고 주말 출근? 그건 자기가 용돈 더 벌고 싶다고 사정사정해서 내가 특별히 배려해 준 겁니다. 이 친구 아주 무서운 친구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여러분 들으셨나요? 자발적 근로, 배려. 와, 진짜 제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하네요. 하지만 우리 지훈 씨 여기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훈 씨는 조용히 노무사님을 한번 쳐다보고는 입을 엽니다.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놀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주말 출근은 제가 부탁한 거라고요? 지훈 씨가 가방에서 태블릿 PC 한 대를 꺼내 화면을 켭니다. 거기엔 아주 촘촘하게 기록된 데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감독관님, 여기 제 구글 맵 타임라인과 GPS 이동 경로 데이터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가게를 벗어난 시간은 단 한 번도 밤 11시 이전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퇴근할 때마다 찍어둔 매장 마감 체크리스트 사진들입니다. 사진 상세 정보 보시면 촬영 시간과 위치 정보가 다 나옵니다. 밤 11시 30분, 11시 45분. 사장님이 지시하신 불판 세척과 냉장고 재고 정리가 끝난 직후죠. 박 사장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
여기서 멈출 위인이 아니죠. 아니, 그건 내가 느릿느릿 일해서 늦어진 거잖아. 남들은 1시간이면 끝낼걸. 내가 3시간 걸려놓고 그걸 나보고 돈을 내라고? 이게 말이 돼? 이때 우리 노무사님이 아주 날카롭게 훅을 날립니다. 사장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명백한 근로 시간입니다. 업무 효율성의 문제는 인사고과의 영역이지 임금 미지급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 사장님이 지훈 씨에게 보내신 카톡 메시지들을 보시죠. 지훈 씨가 프린트해온 카톡 뭉치를 감독관에게 전달합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야, 김지훈. 오늘 손님 많으니까 퇴근하지 말고 불판 다 닫고 가라. 안 하면 내일 알지? 이번 주 토요일 무조건 나와. 안 나오면 다음 달부터 시급 깎는다. 감독관의 눈매가 매서워집니다. 박 사장님, 여기 시급 깎는다는 협박성 멘트까지 있네요. 이건 명백한 강요 아닙니까? 박 사장은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클러치 백을 만지작거리며 횡설수설하죠. 아니, 그건 그냥 장난으로 친하니까 농담 삼아 던진 말이죠. 요즘 애들 참 유머 감각이 없네. 그리고 감독관님, 제가 얘한테 현금으로 챙겨준 위로금도 꽤 돼요. 장부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챙겨준 돈이 얼마인데. 자, 여기서 대망의 피날레가 나옵니다. 지훈 씨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사장님, 현금으로 주신 위로금이요? 아, 지난달에 고생했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라며 던져주신 그 5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월급 제대로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한테 하셨던 그 말씀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 씨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자 정적만이 흐르던 조사실 안에 박 사장의 그 비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녹음 내용. 야, 김지훈. 너 내가 우스워 보여. 법대로 해보라고. 야, 나 이 동네에서 장사만 10년이야. 너 같은 알바생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어디 노동청에 찔러봐. 내가 거기 계장님들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돈 몇 푼 받으려다 네 인생 종치고 싶어? 조용히 꺼져, 임마. 와. 여러분 들리시나요? 노동청 감독관 앞에서 나 거기 계장들이랑 형 동생이다라는 녹음이 나오다니요. 이건 거의 자폭이나 다름없죠.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감독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박 사장은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죠. 박 사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계장들이랑 형 동생 한다고요? 어느 계장입니까? 당장 불러올까요? 감독관의 서슬 퍼런 질문에 박 사장은 어버버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애가 하도 대드니까 겁 좀 주려고.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한 겁니다. 진짜 아는 사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즘 애들 무섭다며 큰 소리치던 그 기세는 어디 갔을까요? 박 사장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손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지훈 씨는 그 모습을 아주 냉정하게 지켜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합니다. 사장님, 저는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저를 그리고 다른 알바생들을 사람 취급 안 하시고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으로 보신 그 태도, 그거 사과받으러 온 겁니다. 법대로 하시겠다고요? 네, 저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미지급 임금, 연장 근로수당, 그리고 여기 최 노무사님과 준비한 부당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청구하겠습니다. 감독관이 서류를 탁 덮으며 결론을 내립니다.
박 사장님, 지금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GPS 기록, 카톡 지시사항, 거기다 협박 녹취까지. 이건 단순 임금 체불을 넘어서는 사안이에요. 계속 부인하시면 검찰 송치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합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식 기소 절차 밟으시겠습니까? 박 사장은 이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입니다. 금방이라도 지훈 씨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였죠. 아이고, 김지훈 군. 아니, 지훈 선생님.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네. 우리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응,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응, 제발 검찰만은. 여러분, 이게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그 기세등등하던 박 사장이 24살 알바생 앞에서 쩔쩔매며 빌고 있는 이 장면. 정말 가슴속이 뻥 뚫리지 않나요? 지훈 씨는 그런 박 사장을 보며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노무사님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박 사장은 지훈 씨가 청구한 밀린 임금과 수당 전액은 물론이고 합의금 명목의 위로금까지 포함해 지훈 씨가 처음 생각했던 금액의 2배가 넘는 돈을 입금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훈 씨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박 사장의 가게가 어떻게 됐는지, 그 대박 사건은 다음 챕터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사이다 썰의 대장정, 그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훈 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학비 벌겠다고 잠주려가며 일한 청년한테 너 같은 애들은 널렸다. 법대로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라며 온갖 갑질을 일삼던 그 오만방자한 박대호 사장. 기억하시죠? 드디어 그 박 사장의 콧대가 처참하게 꺾이다 못해 바닥에 처박히는 날이 왔습니다. 자,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다들 가슴 뻥 뚫릴 준비하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훈 씨와 최은영 노무사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던 법적 융단 폭격이 시작된 거죠. 단순히 밀린 임금 몇백만 원 받아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최 노무사님이 누굽니까?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잖아요. 근로기준법 위반은 기본이고 지훈 씨가 그동안 꼼꼼하게 기록해둔 장부와 녹취록을 토대로 4대 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사장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매출을 누락시킨 정황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국세청에 제보까지 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입니다. 고깃집이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국세청 형님들이 장부 딱 들고 들이닥치면 그날로 그 집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박 사장은 처음에 이까짓 알바생 하나가 뭘 하겠어? 라며 큰 소리쳤지만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오고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니까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자, 이제 장면은 어느 한적한 카페로 옮겨집니다. 여기는 박 사장이 지훈 씨에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마련된 자리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훈 씨 얼굴에 돈 봉투를 던지며 꺼져 라고 소리치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갔을까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박 사장의 몰골을 좀 보세요. 빳빳하게 세웠던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습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달달달 들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때 우리의 주인공 지훈 씨가 등장합니다. 아주 깔끔한 셔츠 차림에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합니다. 지훈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박 사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지훈 씨, 아니, 지훈 선생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내가 그때 잠시 미쳤었나 봐. 와, 여러분.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갑질하던 사람들이 인생 망가지기 직전에 꼭 하는 고정 레퍼토리죠. 지훈 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박 사장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엽니다. 사장님, 법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진행 중인데 왜 그러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박 사장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아니, 지훈 씨. 세무조사 그거 말이야. 그거 제발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내가 밀린 임금은 당연하고 위로금까지 넉넉히 챙겨줄게. 응, 우리가 정이 있지. 정이요? 정. 여러분, 어이가 없죠? 자기가 필요할 땐 정을 찾고 부려먹을 땐 소모품 취급하던 사람이 정을 논하다니요. 지훈 씨는 여기서 아주 시원하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법은 돈 있는 사람 편이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법은 증거 있는 사람 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 그리고 최 노무사님이 준비한 법리적 해석들. 사장님이 감당하시기엔 좀 무거우실 텐데요. 박 사장은 이제 거의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지훈 씨,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가게 문 닫게 생겼어. 직원들도 다 나가고 나 구속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해. 제발 살려줘. 응. 합의금 얼마 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자, 여기서 대망의 합의 조건이 나옵니다. 지훈 씨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를 본 박 사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집니다. 이 금액을 다 달라고. 지훈 씨가 요구한 금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주유수당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들인 노무사 선임 비용까지 합쳐서 당초 밀린 임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지만 박 사장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세무조사로 인해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두들겨 맞고 가게는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으니까요.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그 빳빳하던 자존심은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였죠. 알겠어. 줄게.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탄원서만 좀 써줘. 처벌 원치 않는다고. 지훈 씨는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걸 확인하고는 마지막으로 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사람 귀한 줄 좀 아세요. 사장님 밑에서 일했던 그 수많은 청년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각자의 꿈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좀 있다고 그 인생들을 짓밟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번 일로 그걸 뼈저리게 느끼셨길 바랍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훈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최은영 노무사가 환하게 웃으며 지훈 씨에게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걸어갔고 남겨진 박 사장은 텅 빈 카페 자리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해피엔딩이죠. 지훈 씨는 그 합의금으로 남은 학비를 전부 해결하고도 남아서 그동안 고생하신 부모님께 멋진 선물도 드리고 본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톡톡히 했습니다. 반면 박 사장은요? 합의는 했지만
이미 시작된 세무조사까지는 막을 수 없었죠. 결국 거액의 추징금을 내느라 가게를 내놓았고 그 동네에서 갑질 사장으로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다시는 장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썰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법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나 하나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지훈 씨처럼 기록하고 준비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법과 정의,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사이다 썰 여기까지입니다. 박 사장의 참교육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통쾌한 사이다 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속 터지는 빌런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기나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았던 그 갑질 사장 박대호와의 전쟁, 과연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년 가을의 어느 오후였어요. 우리 주인공 지훈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학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징하고 묵직한 진동이 울립니다. 지훈 씨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죠. 그런데 그 화면을 본 지훈 씨의 눈이 평소보다 2배는 커지는 게 아니겠어요? 입금 845만 200원 발송 박대호 대호갈비. 여러분, 845만 원입니다. 단순히 못 받은 알바비 몇십만 원이 아니에요. 그동안 밀린 주휴수당, 야간 수당, 연장 근로수당의 퇴직금, 그리고 최은영 변호사님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받아낸 위로금과 지연 이자까지 싹 다 합친 금액이었죠. 박 사장 그 인간 처음에는 배째라 돈 없다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법 앞에서 장사 있습니까? 노동청 조사 나오고 변호사가 압박 들어가고 통장 가압류 절차까지 밟기 시작하니까 결국 꼬리를 내린 겁니다. 지훈 씨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지훈 씨가 옳았다는 증명이었거든요. 어린 놈이 어디서 법을 들먹여 라며 삿대질하던 박 사장의 그 비겁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죠. 법대로 하면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괴물처럼 살았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훈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아니죠. 우리 지훈 씨 뼛속까지 철저하고 정의로운 청년이잖아요. 지훈 씨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큰 아르바이트 커뮤니티인 알바의 숲에 접속했죠.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목 고깃집 갑질 사장 상대로 845만 원 전액 받아낸 후기 증거 수집부터 법적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자, 여기서부터 진짜 사이다의 정석이 펼쳐집니다. 지훈 씨는 단순히 자랑하려고 글을 쓴 게 아니었어요. 제2, 제3의 박대호 밑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수많은 청춘들을 위해 자신의 필승 전략을 아낌없이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 유명 갈비집에서 일했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로 시작된 글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이 겪었던 박 사장의 만행을 아주 담담하게, 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여러분, 사장이 소리 지른다고
겁먹지 마세요. 그 소리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본인이 불리하다는 비명일 뿐입니다. 멘트 죽이지 않습니까? 지훈 씨는 이어서 아주 구체적인 전투 매뉴얼을 나열했습니다. 첫째, 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사진으로 남길 것. 사장이 출퇴근 기록기를 조작할 수 있으니 매일매일 본인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이나 셀카를 찍어 증거를 확보하라는 꿀팁을 전수했죠. 둘째, 모든 대화는 녹음할 것. 대한민국 법상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박 사장이 폭언을 퍼부을 때 지훈 씨가 어떻게 차분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는지도 묘사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을 무기처럼 공부할 것.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최은영 변호사님의 명언을 덧붙이면서요. 글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박 사장과의 마지막 대면 장면이었습니다. 노동청에서 박 사장이 내가 쟤를 아들 같아서 챙겨주려고 그랬던 거다라며 악어의 눈물을 흘릴 때 지훈 씨가 준비해 간 엑셀 파일과 녹취록 50개를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던졌던 그 순간 감독관님조차 혀를 내두르며 사장님,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합의하시죠. 라고 말했던 그 통쾌한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댓글이 5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읽는 내내 소름 돋았어요. 저도 지금 편의점 사장이 돈 안 주고 버티는데 이 글 보고 용기 얻어서 내일 노동청 갑니다. 이건 성지순례 와야 됨. 지훈님, 당신은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지훈 씨는 쏟아지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사장이 보복하면 어떡하나요? 라는 불안 섞인 질문도 있었죠. 지훈 씨는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보복요? 법대로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건 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당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내세요. 글을 다 쓰고 노트북을 덮자 창밖은 어느덧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그 위축되고 지쳐있던 알바생의 얼굴이 아니었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낸 한 명의 당당한 성인,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훈훈하게 끝이 났습니다. 박 사장은 어떻게 됐냐고요? 소문에 의하면 그 동네에서 악덕 고용주로 낙인 찍혀 알바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고 하네요. 손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둘 발길을 끊어서 가게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죠? 지훈 씨는 그 돈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을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는 자신을 도와준 최은영 변호사님께 정성 가득한 선물과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그동안 고생한 자신을 위해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녀왔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세상은 넓고 나쁜 놈들은 많지만 법은 생각보다 가깝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지훈 씨처럼 차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그 사이다 같은 승리의 순간을 맛보게 될 겁니다. 박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휴지 조각처럼 버리려 했던 그 청년이 당신의 오만함을 무너뜨린 진짜 승자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실화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정의 구현 완료. 다음 썰에서 만나요.